진정 토크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을 탐구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시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코너에 대해서 네.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네. 또 이걸 보신 분들이 이거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겠다. 네. 또 내가 그 역사 현장에 있었다 이런 분들도 나오시고 네.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뭐 네.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 할아버지 또 아버님들의 얘기고 예. 화면을 보시면요. 문명의 붕괴 크랩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 그래서 한순간에 흥황했던 문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한순간에 그 강대국이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인류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에너지. 에너지를 장악하는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 되고 또 반면에 에너지가 고갈될 때 한 문명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산림 붕괴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제 에너지가 붕괴되다 보니까 산림에서 어떤 에너지를 얻으려고 해서 산림 붕괴가 올 때 급속하게 이제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리석고 사악한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에너지가 풍부하고 좋은 산림이라 하더라도 사악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등장하면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아무리 에너지가 고갈되고 산림이 붕괴된 황폐한 상황이라도 지혜롭고 또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네. 근데 놀랍게 이게 우리 한반도 역사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오늘 그래서 산림 문제만 가지고 네. 우리 남북한 역사를 비교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결국 에너지나 산림 문제도 지도자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연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사진이 1910년도 즉 한일 합방이죠. 네. 그때 일본 제국이 우리 한반도의 자연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산림 지도입니다. 근데 보시면 뭐 백두산, 묘양산 쪽만 이렇게 좀 푸르고 특별히 남한 지역은 참 구한말에 가난하고 못 사니까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오른쪽 사진이 네. 바로 최근 사진입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오히려 더 백두산, 묘양산 부근 외에는 더 황폐가 되었죠.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메이징 코리아, 기적의 코리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제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연은 한순간에 회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쉽게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53년도 휴전하고 60년 만에 이러한 완전한 자연 회복을 이뤘다는 것은 정말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유일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산림을 시작한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늘 유명한 보시면 삼림녹화. 예, 네. 그게 이승만 박사부터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문제는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원전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 지도자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45년 10월 14일 그 왼쪽이 이제 김일성 등장 사진이고요. 네. 이틀 후에 그 이승만 박사님이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결국 북한에는 사악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결국 저런 멸망이 왔고 결국 이런 황폐화 속에서도 참 탁월한 천재적인 지도자가 섰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기적이 왔다는 거죠. 자, 이제 산림만 가지고 오늘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1년도 4월 5일 식목일 사진입니다. 네.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이승만 박사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51년도면 언제죠? 한참 전쟁 때입니다. 네. 한참 전쟁 때 이미 이승만 박사는 전쟁 중에도 식목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네, 그게 놀라운 거죠. 여기 54년도 식목일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51년도 사진도 나무를 심기 위해서 모인 그렇죠. 건가요? 식목일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연설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찍힌 사진일까요? 장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아마
부산 지역일 겁니다. 왜냐하면 피난 당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오른쪽이 이제 67년도 22회 때 그 아이들이 이제 식목일 지내거든요. 정 대표님 국민학교 시절에 식목일 참석 기억나세요? 그럼요. 네. 매년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까지. 서울에서 계셨나요? 예,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때가 이제 천안에 있었거든요. 이게 제 모습입니다. 네. 저는 아니고요. 예, 그 제 나이 또래에 이렇게 그 식목일을 그게 지냈죠.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렇게 했으니까. 예. 코로나 때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어린이가. 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말씀드리는 게 흐릿해진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겁이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송충이는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 송충이 잡는 거가 굉장히 그때 나무젓가락 맞습니다. 필수였습니다. 예. 네. 놀라운 거는요. 자, 54년도 이 박사님이 이렇게 나무를 심으시죠. 이제 매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였다는 거죠. 제9회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1946년도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해방되자마자 시작을 하신 그렇죠. 거네요. 그때는 군정청이 다스릴 때거든요. 바로 이 박사님을 키운 선교사들, 그리고 이 박사님과 관계 있는 선교사들이 군정청의 최고 요직이었었죠. 그 중에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님, 지난 흥남 철수작전 때 나왔던 현봉아기를 키운 그분이 농업고문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바로 살인욕화가 이렇게 국가적인 그 행사로부터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는 다 이미 이 박사님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지만 그런 커넥팅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69년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무 심는 그런 장면입니다. 69년도. 예.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후 79년도까지 매년 이런 아주 가장 중요한 행사로 나무 심기를 하셨고, 이때 거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젊은 시절에 나무 심는 모습. 그렇죠. 아버님 따라서 영부인 역할을 할 때.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이게 대학 갈 때거든요. 예. 이제 그때는 이미 거의 녹화 산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성하게 이제 푸르르게 자라날 그런 시절이죠. 이 산림 녹화를 그래서 국비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참 위대한 세계사적인 업적이기도 한데,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산림 녹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61년도에 5.16 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5.16 혁명을 하고요, 2달 만에 놀라운 홍수 재앙이 왔습니다. 남원 일도에 엄청난 재앙이 온 겁니다. 이때 박정희 의장이 막 웁니다. 자,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막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홍수 재앙에 만나니까 참 하늘도 무심하시다 하면서 막 울면서 그날로 남원 지역을 방문합니다. 보죠? 다 휩쓸려 갔죠. 예. 그런데 이게 왜 그 엄청난 사건이냐면요, 비가 오는 악천후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면 사고 위험이 큽니다. 그 생명을 걸고 간 겁니다. 백성을 돌봐주기 위해서 그 재앙을.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심각하죠. 머리를 숙이고, 그래서 무사히 공항에 와서 이제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25일 날. 그래서 긴급 구호 수송을 또 하죠. 예. 그리고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모자를 벗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워낙 이분이 엄격하신 분이라 모자를 이렇게 벗으시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참 재난을 당한 국민들을 위로하고 와서 참 어르신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직접 홍수 피해 방문 사진입니다. 앉으셔서 이제 담소도 하시고, 근데 표정이 보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진지하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일대를 남원형 이제 방문. 그리고 곧바로 이제 방역 조치를 하죠. 왜냐면 이제 전염병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병들이 그 북한에 폭침을 받아서 네. 많은 장병들이 죽었다 이러면 아마 이분은 세계 어디에 공식 방문을 하는 중이라도 당연하죠. 달려오셨을 겁니다. 네. 박정희 그래서 대통령이라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가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네. 비교가 되는 거고 이번에 가뭄도 그렇죠. 그래요. 네. 네. 문재인은 네. 현장에 한 번도 가기는커녕 네. 그렇죠. 네. 근데 시기적으로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번에 불법 조기 보궐선거로 대통령이 부랴부랴 취임식을 하고 하는 그런 와중이었죠. 오히려 혁명하고 2달입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도 생명을 걸고 민생 현장에 가서 위로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정말 저 천안 지역이 또 감염이 심했거든요. 근데 전혀 아주 무관심하고 다른데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저 뒤에 계신 분이 미 대사관 직원입니다. 네. 즉 CIA 요원이죠. 무슨 뜻입니까? 박정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겁니다. 즉 혁명 정부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까? 여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박정희는 그 혁명공학대로 이런 민족적 지도자다라는 걸 해서 바로 이제 미국에 보고가 돼서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94년도 7월 8일 날 김일성이 죽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300만이 죽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저게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아니라 바로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 300만이 굶어 죽는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그렇죠. 예. 근데 이게요. 놀라운 그 인재입니다. 인재.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의 재해입니다. 자, 7월 8일 날 김일성이가 죽고요. 북한에 엄청난 홍수가 왔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그때 하늘이 슬퍼서 울었다 하고서는 대충 넘어간 거예요. 홍수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김일성 죽어서 하늘이 슬퍼한다고 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또 홍수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미 삼림이 그렇죠. 다 그 훼손됐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면은 맞습니다. 바로 홍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 2년 연속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96년도에 김정일이가 2번 홍수를 맞고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또 홍수를 대비한다고 모든 댐의 물을 다 빼버렸습니다. 근데 뭐가 왔죠? 가뭄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300만이라고 하는 그 우리 한민족이 굶어 죽는 그런 사태가 온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군량미를 풀었으면 안 굶어 죽습니다. 예. 그런데 군량미를 결국 안 풀었죠. 그 놈들은 이 군 최우선에 두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선군 정치 그래서 네. 아마 나라 국민이 다 망해도 네. 군량미는 아마 안 풀을 맞습니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와 그런 사악한 지도자와 대화를 한다, 경제 협력을 한다, 도와준다. 이거는 국제 전범 수준이에요. 수준이죠. 네, 네. 네. 국제 인권법에 그 제소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죠. 보세요. 오른쪽에 기차 모양. 여러분 지금 인도도 이런 기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 보세요. 다 황폐됐죠? 이게 이미 2000년도 상황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나무를 심어줬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비료에다가 네. 나무 심을 때 쓰는 장갑 네. 또 뭐 무슨 하다못해 검은 비닐까지 네. 다 퍼다주면서 네. 나무를 엄청나게 수천만 그루를 네. 묘목을 보내서 심어줬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제대로 못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네. 나무를 심잖아요. 그 다음날 없어집니다. 땔감으로 쓰려고. 네. 그러니까 키울 새도 없습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그 다음날 심어둔 나무를 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요. 그 홍수가 나기 한 20일 전에 이제 혁명을 하고 미국 정부의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7월 7일 날 김알람 박사를 특사로 파견합니다. 예. 김알람 박사. 근데 김알람 박사는 뭐 당대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였고요. 영어 연설을 제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49년도에 대한민국이 그 설립이 되고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특사로 파견을 했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특사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특사 굴욕당하는 거 보셨죠? 홍석현 씨가 저 뒤에 섰습니다. 근데 이미 49년 신생국 1년 됐을 때입니다. 근데 트루먼하고 마주 앉아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을 도와줬다고 우리 인형을 선물하죠. 예.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분이 장면대사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해리스 목사, 감리교 목사로 이승만 박사님이 다니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상원 원목이십니다. 이런 국제적인 그 커넥팅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대접을 하는 거는 그 이승만 박사에 대한 당연하죠. 존중과 그렇죠. 존경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의 특사가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문재인에 대한 미국의 맞습니다.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기분 나쁜 게 어쨌든 내가 안 뽑았어도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런 푸대접을 받는다는 건 내가 푸대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전 국민을 사실은 맞습니다. 의기소침하게 하고 네. 불쾌하게 만들었던 거가 바로 그 문재인이 특사를 보낸 예. 몇 나라에서의 그 특사에 대한 대접이었는데 이게 이 정권의 정통성하고 저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뽑고 안 뽑고를 떠나서 네. 우리가 어떤 정권을 뽑으면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거를 국민들이 정말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굉장히 미화를 또 하잖아요. 뭐 거짓말로. 우리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거짓말 보도가 그냥 생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요 사진만 오려가지고 위키페디아라는 백과에 역사학자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951년 부산 피난지에서 김한란. 이렇게 근데 원래 합니다. 위키피디아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외국 위키페디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위키페디아도 외국 사람 본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보세요. 이 사진만 오려가지고 그죠? 어렸죠? 네, 분명히 오렸죠? 이거는 이 사진에서 오린 건데 그렇죠. 그거를 부산 피난지에서 김한란이라고 예. 거짓말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의 의미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것만 오려서 왜곡한다는 거죠. 네. 예. 전 그게 아주 안타깝다는 거죠.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한다는 지금 거죠. 이 대한민국 국사학회의 90%가 좌파들이다. 예. 그리고 이들이 바로 역사를 왜곡하는 집단이다. 이 예. 얘기는 지금 직접 그 역사학회에 있던 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네. 벤프리트 장군이 7월 달에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박정희 의장의 군사혁명 정부를 지지하고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김한란 박사님과 함께 미국에 또 가서 그 케네디와의 정상회담을 주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하고 연결됩니다. 이 사진은 지금 11월 방미 때 그렇죠. 사진이죠. 그렇죠. 예. 네. 저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데 네. 그 넥타이가 바로 저 프랑스. 프랑스를 상징하는 자유평등 박에 근데 저거 보면은 근데 물론 이제 태극기는 저기에 검은색이 또 들어가야 되겠지만 또 태극을 또 연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넥타이 오늘은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게 국부께서 공부하신 곳이라 저도 이렇게 남자들은 넥타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 혁명의 의의를 이제 드러내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네.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김한란 박사를 특사로 보내고 벤프리트가 작업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7월 말에 홍수 사건에서 국가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서 11월 달에 이제 그렇죠. 미국 초청으로 정식으로 미국을 방문하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벤프리트 장관이 방한해서 5.16 혁명을 지지하는 그런 그 글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 최고 엘리트 집단이다. 이 집단만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그 경제 개발을 나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움 바 있는 본인도 이 정부와 함께 이제 그 한강의 기적을 돕겠다. 그런 발언의 내용이고요. 이때 경제기획원이 출발합니다. 네. 예, 이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그래서 이게 11월 14일 날 케네디 방문한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 말로 맞짱 뜨죠? 네. 예, 케네디. 하고 맞담배. 그렇죠. 맞담배. 예. 그 정도의 박정희는 아시아의 나폴레옹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자, 아주 당당하죠? 예. 이제 6개월도 채 안 된 그런 신입생이고 놀라운 거는요. 나이가 똑같아요. 케네디도 44세에 미국 최초의 젊은 대통령이 됐고요. 아시아의 최초의 그 군사 지도자 이렇게 대등한 관계죠. 그래서 동갑이셨군요. 예, 동갑이었죠. 예. 그러니까 뭐 당당한 거죠. 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생긴 나라가 약 140개국입니다. 140개 신생국 중에서요. 공산주의 혁명 안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군사혁명이 안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무질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공산주의 혁명을 극복하고 심지어 공산주의와 전쟁까지 이기고 군사혁명을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의 그 뿌리를 예.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오늘날 이렇게 또 이런 국가 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지 계속 않은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저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는 끝내야 된다는 거지 이제는. 네네. 예.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메가더를 만나죠. 18일 날 아들과 같이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을 것 같아요. 반갑죠. 같은 그 한국전의 전우잖아요. 예. 전우. 전우뿐만 아니라 그 인천 상륙 작전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수송을 그렇죠. 담당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수송 업무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북계의 남침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의 핵심 두 지도자입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예. 네. 그래서 장전 것처럼 6.25는 박정희를 살려준 전쟁이다. 오히려 대한민국 살린 전쟁이다. 여기에 또 중요한 우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박정희 의장이 메가더를 초청을 합니다. 네. 그때 메가더 원수가 하는 말이 국부의 이승만 박사를 먼저 모셔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의장이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미 이 박사님께서 몸이 많이 쇠약하셔가지고 그 주치의가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그런 좌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관계에 오해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또 되면 고감일가만도 또 한번 풀어서 역사의 오해를 풀고 진실을 좀 밝히고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54년도 8월 2일 날 이승만 박사님이 국빈 초청을 받고 뉴욕에서 이게 유명한 히로 티커 테이프 퍼레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인 영웅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뉴욕에서 이렇게 시가 행진하고요. 테이프, 색종이를 던지죠. 이거를 이승만 박사가 거의 최초로 이렇게 참 이런 대접을 받은 지도자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미국 역사에도 없어요. 처칠, 네. 아이젠하워, 네. 트루만, 이런 이제 네루, 네. 이런 그 세계사적인 인물만이 이런 대접을 회로 받는 거죠. 영웅이니까 대접을 받는 거죠. 참 감동입니다. 이런 예. 거. 예.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없는 나라였는데 예. 저런 존중을 해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휴전 후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네. 더 놀라운 거는요. 65년 5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5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혁명하고 4년 때죠. 그래서 이때는 존슨 대통령이 이런 대우를 해주죠. 똑같은 퍼레이드입니다. 티켓 테이프 그렇죠. 퍼레이드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미국이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베트남전 수령에 빠져서. 그래서 심지어 마르크스조차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마르크스 필리핀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몇 년도죠? 이게 65년도 65년도 5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5.16 혁명 3.15에 미국을 또 방문한 거죠. 그래서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그 쓸쓸하게 트랩에서 내리는 장면, 그거 정도가 아니죠. 몇 명 그 옹성옹성 서 있는 자리에 내리는 그거를 생각하면은
아, 정말. 보세요. 어깨를 짚었습니다.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의식적으로 아니, 나온 저는- 트럼프의 행동이었는데, 저는 무의식이라고 보지 아니 않습니다. 이게 아주 짧은 예. 동안이었어요. 그건 예. 뭐냐면 트럼프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예. 드러냈다가 자기도 아차 해가지고 얼른 내리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트럼프 마음속에 문재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예, 이거를 당연하죠. 보여준 잠깐의 예. 그 행동이었다고 근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보는 거죠. 이 국가 정상들이 이제 이런 거 할 때 다 매뉴얼과 작전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시간 되면 국가 정상들 간에 악수하는 장면을 분석하는 악수 심리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상들 간 고도의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수할 때부터 뭔가 서로 이제 의도를 주고받는 건데. 근데 저는 요 어쨌든- 사진은 무심코 했다가 얼른 내리는 장면을 예. 봤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저걸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저 왕위의 태도는 이거는 저건 아주 심각한 국민으로서 문제죠. 자존심이 예. 너무 상했어요. 왕위는 국무장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외교장입니다. 근데 이 친중적인 이 예. 문재인이 저런 데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를 했을 것인가, 아마 그런 표시 전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꼭두가시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진짜 굴욕이죠. 이게 사대주의입니다. 예, 이런 불행을.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첫 시간에 또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태극기 집회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멘트를 한 건데,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역사는 영웅을 알아보고, 진정한 영웅을 알아보고, 그 진정한 영웅을 믿고 따르는 작은 영웅들이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 국민들이 참 위대한 지도자를 알아보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위대한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곧 우리가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따르면 예. 역사는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맞습니다.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똑같네요. 그게 결론인데요. 결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우리 민족의 그러셨구나. 영웅들이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3대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말 3대 가장 사악하고 어리석고 술수에만 예. 몰입해 있는, 그렇죠. 지극히 그래서- 감정적인. 네. 그 정 대표님이 이 결론을 미리 아까 내셨습니다. 역사는 바보를 우상하는 바보들에 의해서 망가진다. 제가 드린 얘기보다 훨씬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이 정 대표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게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참 바보를 우상하고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놀아놨다는 게, 이거는 민족사적인 비극입니다. 저는 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수십만을 학살하고 2천만을 이상가족으로 만든 그 집단에 면죄부를 주고 거기에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이적죄로 봅니다. 전범이죠. 이거는 전범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가서 손을 들고 있는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인 행태였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규명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저도 이들의 논리에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이제는 그 많은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렇죠. 다 속았죠. 뭐 우리 민족끼리 예. 좋은 일이지 이렇게 네. 하신 맞습니다.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미 민족을 살상한 사람들에 대한 그 집단에 대한 단죄 없이 맞습니다. 민족이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북한 인류 정권은 예. 드러내야 될 정권이지 맞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같이 힘을 합쳐서 뭘 해볼 수 있는 정권이 아니다. 제가 어제도 집회에서 연설했는데요. 김정은이가 33세입니다. 나는 이 김정은이가 33세인데 우리 대한민국 대학을 나온 청년이 지금 북한 가서 통치해도 이거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예. 적어도 이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체험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뉴요커라는 잡지 표지인데요. 지금 저 어린이들이 오른쪽 사진은 많이 해제가 아직도 되죠. 맞습니다. 어딘가에서 북한의 어딘가에서 맞습니다. 존재하는 사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고 저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원조를 하더라도 그것이 저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당연하죠. 거. 그걸 빙자해서 이거를- 정권을 유지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진실을 알아야 저는 이제 될 필요가 국민이 있습니다. 아니라 청년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지금 당장 김일성, 김정은 제거하고 내가 북한 가서 북한 동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 특히 역사 왜곡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 어린이들부터 이 청년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도 맞습니다. 진실을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청년들이 진실을 알고 네. 이제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제가 그게 느낍니다. 무서워요. 무섭다는 게 뭐냐고 하니 우리 청년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는 그들이 전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저 죽을 사람들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이런 진실을 가르쳐서 청년들로 하여금 하루속히 세뇌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개혁하는 데 주역이 되기를 바라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왼쪽에 그 잡지 표지처럼 지금 희화화된 네. 사진은 사실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이렇게 보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예. 것을 그런데 그런 청년하고 네, 이걸 정상회담을 하겠다? 지금 예. 그 청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예. 애송이 그렇죠. 똘만이죠. 뭐. 지금 저렇게 애기로 이 표현을 한 거는 네. 지금 이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그렇죠. 잘못 따르면 큰일 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린애한테 정상회담을 하고 뭘 도와주고 그 체제를 유지해주고 이거는 상식, 이성, 양심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거죠. 그 역사 왜곡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에 청년이 거기에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오른쪽에 이런 아이들이 보세요. 얘가 김연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루속히 청년들이 이런 지식 속에서 깨어나서 이 참 통일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고 그때 정 대표님도 이런 좋은 시간 만드셔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이 좋은 사진을 많이 소개하셔서 우리가 역사의 진실에 눈뜨게 해주시는 조시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정 토크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혹은 이미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좌파들에 의해서 가장 왜곡된 그 위대한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을 바로잡는 것은 바로 그분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역사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날이 대한민국의 이 헌법 가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진정 토크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